안녕하세요. 6주차 1교시 경영 언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내용은요, 경영 과정론 중에서 제일 마지막 단계, 경영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경영 과정론을 plan, do, see, 그러니까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세 개의 단계, plan, do, see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PDS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제일 마지막에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의 내용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일 처음에 통제라는 것이 무엇인가, 평가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경영평가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경영평가의 종류는 이제 세 가지가 여기서 소개가 되죠. 정량평가, 정성평가, 그 다음에 BSC 평가, 밸런스 스코어 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평가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고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감사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종류에는 크게 보면은 이제 업무 감사, 그다음 회계 감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업무 감사라고 얘기하면 내부 그 경영 처리 절차에 대한 감사를 얘기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회계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공인 회계사, 우리가 CPA라고 이야기하죠. CPA 공인 회계사가 회계를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회계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계감사, 그다음 업무감사, 경영감사에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 예상관리는 하지 않고 1절, 2절,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우리가 5장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 여러분 그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경영 통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통제 과정, 경영 통제에 대한 이야기죠. 평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 평가의 종류에 대해서 정량적, 정성적, 그 다음에 또 이 정량적, 정성적을 합한 그러한 그 새로운 경영 평가 방법, BSC, 균형 성과 평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영어로는 Balanced Score Card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BSC가 무엇인가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경영 평가에 대해서 세 가지 종류, 그러니까 정량적, 정성적, BSC 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경영 감사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보시면은 금융강사 내부 통제 강화한다 그러더니 줄줄이 정치인 낙하산 감사를 했다. 그래서 평가가 잘 이제 안 되고 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다음에 평가가 안 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그 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제라는 것이 무엇인가, 평가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통제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은 계획과 실행 그리고 통제의 순환 과정 중에 제일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 관리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Plan to See 사이클, PDS 사이클을 계속해서 순환하는 것을 경영 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통제는 제일 마지막 단계 평가의 단계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통제의 정의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계획에 근거해서 실행을 하고, 계획에 근거해서 실행을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나오면 됩니까? 그 실행에 대한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계획과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 텐데, 그 차이를 수정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통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plan, do, see가 있는데 사실은 요 사이에서 뭐가 어떤 과정이냐면 피드백이라는 과정이죠. 계획하고 실행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를 어떻게 되죠? 계획과 비교해 보면서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다시 계획을 수정하는 것.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통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제 활동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원하던 결과에 원하던 계획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요 평가에 관련돼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에 관련돼서 한 가지 재밌는 예가 있어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제 한국에는 흔히 이제 사람들 얘기할 때 철수와 영희라는 말을 많이 해요. 영희하고 철수가 있고, 여러분들 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이제 영어 책에 보시면은 탐 앤 주디, 탐과 주디가 대표적인 남녀의 이름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탐 앤 주디라고 얘기하고 한국에서는 철수와 영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가 이제 경영학과 학생 중에 이게 글로벌 경영학과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철수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이제 철수하고 친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잡았냐면 그 친구가 이제 글로벌 경영학과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경영학과에서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익 점수가 이제 700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700점을 따기 위해서 이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뭐 경영학하고 원로 시간에 배웠듯이 계획을 정량적으로 세워라. 그래서 이제 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라 하루에 2시간씩 이제 영어 공부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렇죠? 2시간씩 영어 공부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거는 측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계획을 잘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계획에 따라서 열심히 하루에 2시간씩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는 이제 그 철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철수가 되게 친한 친구거든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전화를 받자마자 이제 한숨을 푹푹 쉬면서 자기가 너무 큰 고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너 도대체 무슨 고민이 있느냐? 그때 이 친구가 자기가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는 얘기예요. 여친이랑 헤어졌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너무 뭐 우울하고 너무 슬프고 난 정말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네가 나와서 나를 좀 위로해 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막 생각해 보니까 지금 철수는 굉장히 친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좀 위로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랑 같이 어떻게 되죠?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영어 공부 2시간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고민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들? 어떤 친구들은 철수가 뭐냐, 공부가 우선이다. 그래서 나는 영어 공부를 하루에 2시간씩 해야 되니까 철수를 안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뭐 제가 생각하기엔 별로 좋은 방법 같지는 않아요. 그죠? 일단 친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오늘 그럼 내가 철수를 만나서 좀 많이 위로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공부 못하게 되면 내가 잠을 좀 줄여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철수한테 전화를 해서 야 철수야, 내가 너를 위로해 줄 테니까 우리 오늘 맥주 한잔 하자 이렇게 전화를 건 거예요. 그래서 철수를 만났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밖에 나가서 젊은 사람들 술 마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코로나 있기 전에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철수랑 이제 만나서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제 이 친구가 나는 한 시간 정도만 한 잔만 뚝딱 술 한 잔만 하고 다시 들어와서 나머지 2시간 영어 공부를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되나요? 한 잔 마시다가 또 2잔 마시고 2잔이 3잔 되고 3잔이 4잔 되고 그럼 한두 시간만 있으려고 원래 계획을 했는데 이게 뭐 밤 12시가 넘도록 술을 이제 완전히 많이 마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어깨를 두드리면서 철수야 그러지 마라. 세상에 흔한 게 여자다. 또 다른 좋은 멋진 여자도 있으니까 다른 좋은 여자 만나면 된다. 이러면서 위로를 해주고 이제 그 친구를 집에다 바래들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죠? 1시, 2시, 새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날 결국 영어 공부를 못하고
잠을 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저께 내가 철수를 만나서 영어 공부를 못했지만 그래도 내 살아가는 친구를 내가 위로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어저께 하루를 잘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잘 보냈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더 열심히 해야지. 그 다음날 이제 어저께 공부 2시간 못했던 것까지도 4시간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영어 공부를 또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어저께 2시간 못했다고 오늘 2시간 또 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사실은 오늘도 사실 2시간 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도 2시간 밖에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전에 그 철수랑 만나면서 못했던 그 이틀치 2시간은 아직까지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내가 시간 났을 때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을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르렁 전화가 온 거예요. 딱 보니까 철수예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철수가 이제 내가 한번 위로를 해줬으니까 이제 좀 극복을 했겠지.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철수야 어떻게 잘 지내니? 어떻게 이제는 좀 많이 마음이 정리가 됐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어떻게 되죠? 한숨을 푹푹 쉬면서 나는 그 여자를 절대로 잊지 못하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아직까지도 힘들어하네. 내가 과연 이 친구를 만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오늘 2시간 영어 공부를 못하더라도 이 친구랑 시간을 보내면서 이 친구를 좀 위로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딱 만나서 다시 또 이제 맥주 한잔을 하면서 이 친구 얘기를 들어주면서 또 동조를 해주고 또 다른 여자 만나면 된다. 사랑은 사랑으로 잊어지는 거다. 또 새로운 여자가 있으니까 그 여자를 생각하면서 가는 차는 버스를 놓치면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차를 생각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그 친구를 위로해주면서 같이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 이 친구를 위로해주느라고 또 어떻게 되죠?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1시, 2시 이렇게 돼서 또 새벽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도 이 친구는 이제 마음이 흐뭇했어요. 왜냐면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친구, 나의 귀한 친구가 어려웠을 때 그걸 내가 외면하지 않고 그 친구랑 같이 시간을 보내줬고 그 친구를 많이 도와줬으니까 그래도 마음은 굉장히 흐뭇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잘 하고 있나요? 이 친구가?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벌써 이틀이나 공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이럴 수는 없지. 그래서 다시 이제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자꾸만 철수가 이제 그 여자를 못 잊어서 자꾸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그래도 친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친구의 외로움을 모른 척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나가서 만나서 이 친구를 위로해주고 이런 시간을 이제 많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 이제 플랜 2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죠? 평가를 해야 되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쫙 봤더니 내가 원래 하루에 2시간씩 한 달에 30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2시간씩이니까 60시간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딱 보니까 내가 60시간을 하지 못했고 뭐가 됐습니까? 딱 결과를 보니까 내가 40시간밖에 못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죠? 계획한 대로 공부를 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한 거죠? 그죠? 몇 시간이 차이가 나요? 20시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왜 그러면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인 분석에 들어가서 쫙 봤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왜 20시간이나 공부를 못했는가 해서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내가 철수를 만난 거예요. 거기에 딱 나온 거예요. 계속해서 내 스케줄 표에 보니까 철수 만나서 술 먹고 철수 만나서 술 먹고 이런 원인을 어떻게 되죠?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경영 관리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를 계획이랑 비교를 해보고 결과가 계획에 미치지 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주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는 것. 이러한 플랜 C 과정이 계속됐을 때 우리가 원하던 결과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럴 때 우리는 경영이 된다, 경영 관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친구 이제 경영학과 학생이니까
또 뭐죠, 한경일 교수님의 또 뭐죠, 경영학 원론도 들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시 그 계획을 뭐죠, 절차를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철수를 만난 것이 원인이 됐다.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죠? 원인을 제거하는 쪽으로 뭐죠, 우리가 계획을 다시 짰을 때 우리가 원했던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딱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철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경영학에서 경영학 원론에서 배운 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죠? 원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간단하죠? 딱 철수가 계속해서 전화가 와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그 전화번호 주소록에서 철수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수시키는 거예요. 그죠? 철수의 이름을 철수하게 되면, 제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철수가 그 다음에 전화를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친구가 철수 때문에 하루에 2시간씩 공부하는 못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결국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통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제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제가 사실은 경영학적으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경영 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옳은 행동 양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인간 관계에서는 글쎄요 썩 좋은 거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은 경영학 원론 수업 시간이고, 여러분들은 경영학과 학생이기 때문에 경영학의 관점에서만 본다면은 제가 얘기했듯이 철수의 이름을 전화 주소록에서 철수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통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영활동을 어떻게 되죠? 수정을 해가지고 수정된 뭐죠?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영관리 과정을 다시 정리하면은 플랜 do C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플랜의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면 계획한 것을 자원을 가지고 실행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실행한 거에 대한 뭐가 나옵니까? 결과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그 결과를 뭐죠? 계획과 비교를 해보고, 그래서 만약 편차가 있다면은 수정된 계획을 뭐죠? 편차가 있다면은 원인 분석을 하고, 편차가 있다면은 뭘 파악을 해야 돼요? 원인 분석을 하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글씨를 이렇게 못 쓰는 게 아니라 마우스로 글 쓰니까 그러네요. 원인 분석을 하고, 원인 분석을 어떻게 되죠? 제거하는 방향으로 뭐를 세워줘야 됩니까? 그 다음 계획을 수정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통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통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통제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던 결과, 원하던 계획에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영 관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통제를 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죠? 계획과 성과를 어떻게 되죠? 비교하는 거예요. 계획과 성과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교를 하려면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죠? 반드시 정량적으로 세워져야만이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보시면은 플랜 do C 과정을 계속해서 돌리지만, 이걸 일자로 본다면 어떻게 되냐면요, 플랜 do C 과정에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평가를 한다는 것이 계획에 대한 결과물이거든요. 그 결과물에 대한 것을 계획과 비교를 해보면서 그 편차가 생겼을 경우에 원인 분석을 통해서 원인을 제거하는 쪽으로 다시 계획을 수정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냐면은 피드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피드백. 결국 플랜 두 C를 왜 하냐면 피드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 피드백을 통해서 관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는 통제라는 것을 피드백을 포함한 과정으로 설명을 하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플랜 두 C, 피드백, 플랜 두 C, 피드백,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얘기되는 것이 뭐죠? 통제의 절차예요. 통제의 절차. 요거는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성과를 뭐 해야 된다? 측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획과 차이가 났을 때 차이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계획을 다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 이 과정을 통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계획이 수정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통제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죠? 여기서 보시면은 표준 설정이에요. 표준 설정이라는 건 뭐냐면 측정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계획이랑도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표준이라든가 원가 표준이라든가, 물리적 표준 같은 경우는 단위 시간당, 단위 생산당 작업 시간이라든가, 연료 소모량, 제품의 강도, 이런 것을 수치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제가 아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었던 거는 내가 하루에 2시간씩 공부를 하겠다. 2시간, 물리적 표준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원가 표준 같은 경우는 인건비라든가 판매 비용, 원재료비, 그 다음에 자료 표준 같은 경우는 뭐 유동 비율, 부채 비율 이런 거, 그 다음에 기계 한 개당 수익, 그 다음에 고객 만족도, 직무 만족도, 이런 거 다 결국 뭐죠?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고, 이런 건 다 정량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거를 뭐랑 비교하는 거예요? 전에 세웠던 계획이랑 비교하면서 뭐죠? 통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표준을 세워놓으면은 그 표준을 뭐죠? 그 표준이 계획한 대로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죠? 측정하는 거죠. 측정을 합니다. 이 측정을 하고 이 측정된 것이 계획과 올바로 되어 있는가 안 되는가를 그 다음에 뭐죠? 확인을 하고, 편차가 있다면은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한 뭐죠? 원인 분석을 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계획을 수정했을 때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경영관리 과정이다, 경영관리다, 혹은 경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성과 측정이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제부서에서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성과를 측정할 때 내부인이 성과를 측정할 경우에는 이게 주관적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또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평가할 때 내가 올바르게 평가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이런 성과 측정을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외부 기관의 측정을 의뢰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 혹은 어떠한 부서의 성과를 측정을 할 때 내부에서 측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외부 경영 컨설팅 그런 그 회사의 용역 의뢰를 해서 외부 기관에서 측정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뭐죠? 성과 평가를 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왜 그러냐면은 그 어떤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우리가 보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를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과 측정이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뭐죠? 계획하고 차이를 확인하고 계획과의 차이를 뭐죠? 수정하는 작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표준치라고 얘기했는데, 표준치라는 게 뭐냐? 계획치가 되면은 계획과 성과 결과의 차이를 수정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원인 분석에 들어가고,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원인 분석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죠?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수정된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그 수정된 계획으로 우리가 다시 실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계획과 결과가 차이가 나면은 다시 원인 분석을 하고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다시 먼저 계획을 수정하고 그렇게 플랜 두 C 과정을 계속해서 우리가 순환하다 보면은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럴 때 우리는 경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마지막 단계 차이를 수정하는 단계 이 단계를 결국 위에서 얘기했던 플랜 투 C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그 어떠한 결국 이 부분이죠. 계획 그 결과와 계획을 뭐죠? 비교를 해서 차이가 있다면은 차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고 원인 분석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을 해줘서 플랜 투 C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를 측정을 해서 다시 계획과 비교를 해보고 그 다음에 차이가 있다면은 원인 분석을 하고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다시 수정을 하고 이러한 과정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죠? 돌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던 결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럴 때 우리는 경영 관리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경영 통제의 피드백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경영 통제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